베트남의 악동이 한국을 껌이라고 부른 순간 김상식 감독님의 심장에 칼을 꽂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번 주말에 열릴 U23 아시안컵 34위전을 앞두고 베트남의 응우엔 딘박이라는 선수가 입을 열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한국은 이제 무서운 팀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에겐 껍질도 아닌 껌 같은 존재다.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 축구의 매운맛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거든요. 아니, 동남아시아에서 조금 잘한다고 해서 이제는 아시아의 절대 강자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건가요? 저는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딘박이라는 선수, 사실 베트남 내에서도 문제아로 유명하거든요. 작년에도 소속팀에서 훈련 태도 불량과 감독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았고 SNS에서 팬들과 키베버리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대놓고 한국 축구를 도발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친구가 누구 밑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김상식 감독님이에요.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지도자가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신데 그 제자라는 놈이 스승의 조국을 껌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김상식 감독님은 2022년부터 베트남 U23 대표팀을 맡아서 동남아시아 수준의 축구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한국식 훈련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술적 디테일을 가르치고 선수들의 멘탈까지 관리하면서 베트남 축구의 혁명을 일으키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선수가 스승의 나라를 모욕한다는 게 정말 배은망덕의 극치 아닌가요? 동양 문화에서 스승은 하늘과 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나라를 껌이라고 부르는 제자라니 이건 축구 실력을 떠나서 인성교육이 덜 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베트남 축구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런 큰 소리를 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잘하는 건 인정합니다. 2018년 스즈키컵 우승하고 U23 아시안컵에서도 준결승까지 올라간 건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그게 한국을 무시할 만큼의 실적인가요? 베트남은 아직 월드컵 본선에 한 번도 진출한 적이 없어요.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해 2002년에는 4강 신화까지 만들어낸 나라거든요. FIFA 랭킹도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숫자도 비교가 안 되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베트남은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대부분 베트남. 국내 리그나 동남아 리그에서 뛰고 있잖아요. 물론 박항서 감독님 시절에 베트남 축구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한국 감독님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 가져간 건 바로 한국 축구의 DNA였어요. 조직력, 체력 투지, 전술적 이해도. 이 모든 게 한국 축구에서 배워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스승의 나라를 껌이라고 부른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딘박,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축구와 입고 있는 유니폼 사용하는 훈련 시스템이 다 어디서 온 건지 생각해봤어? 김상식 감독님이 한국에서 가져온 노하우로 훈련받고 있는 주제에 한국을 무시한다는 게 말이 돼? 이건 마치 스승한테 검수를 배우고 나서 스승을 배려는 페류나와 다를 게 없잖아요. 저는 이번 34위전이 단순한 순위 결정전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명백히 자존심 싸움이에요. 우리 선수들이 준결승에서 일본한테 아쉽게 패배했잖아요. 그것도 연장 접전 끝에 말이죠. 지금 우리 U23 대표팀 선수들 도끼가 바짝 올라 있을 거예요. 분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의 한 선수가 대놓고 도발을 한 거죠. 이건 잠자는 호랑이 코털을 뽑는 격이에요. 우리 축구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 최초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어요. 그때가 벌써 70년 전이거든요. 그 이후 우리는 꾸준히 아시아 축구를 선도해왔죠. 1960년대에는 박이천, 이회택 같은 전설들이 활약했고 1970년대에는 차범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를 주름잡았어요. 차범근은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선수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레전드거든요. 그때 베트남은 뭐 하고 있었나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느라 축구는 엄두도 못 내던 시절이었죠.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축구는 더욱 발전했어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 진출했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도 본선 무대를 밟았죠. 그리고 마침내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만들어냈어요.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박지성, 안정환, 송종국, 유상철, 홍명보 같은 선수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탈리아를 꺾고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제압하고 독일한테만 아쉽게 져서 준결승에서 탈락했지만 그 순간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2002년 이후에도 한국은 월드컵 단골 손님이었어요. 2006년 독일, 2010년 남아공, 2014년 브라질, 2018년 러시아, 2022년 카타르까지 연속으로 본선에 진출했죠.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저력을 보여줬어요. 호날두를 앞세운 포르투갈을 상대로 김영권과 황희찬의 골로 역전승을 거둔 그 경기, 전 세계가 경악했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DNA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지, 끝까지 뛰는 체력, 조직적인 전술. 이런 게 70년 넘게 축적된 한국 축구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어떤가요? 베트남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건 고작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박항서 감독님이 2017년에 베트남 대표팀을 맡으면서 극성장했죠. 2018년 스즈키컵 우승, 2018년 아시안게임 4강, 2019년 U23 아시안컵 준우승. 분명 대단한 성과예요. 베트남 국민들이 축구에 열광하게 된 것도 이 시기부터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한국인 감독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에 가져간 건 바로 한국 축구의 시스템이었거든요. 박항서 감독님은 히딩크 감독의 수석 코치로 2002년 월드컵을 함께 만들어낸 분이에요. 한국 축구의 정수를 온몸으로 체득한 분이죠. 그분이 베트남에 가서 선수들한테 뭘 가르쳤겠어요? 바로 한국식 훈련법. 한국식 전술, 한국식 멘탈 관리였어요. 베트남 선수들은 한국 축구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수받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동남아시아에서 강팀이 된 거예요. 이건 마치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거인을 껌이라고 부른다? 이건 정말 배은망덕의 극치예요. 김상식 감독님도 박항서 감독님 못지않게 베트남 축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세요. 낯선 땅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환경에서 열정을 쏟아붓고 계시거든요. 한국에 계시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도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 기꺼이 그곳에 머물고 계시죠. 그런 감독님의 조국을 제자가 모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딘박이라는 선수에 대해 좀 더 파헤쳐 볼게요. 이 친구, 베트남에서도 말 많은 선수예요. 재능은 인정받지만 태도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거든요. 2023년에 소속팀인 하노이에서 훈련 태도 불량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감독 지시를 따르지 않고 팀 규율을 어기고 동료들과도 마찰을 빚었죠. 구단에서 벌금을 물리고 출장 정지 처분까지 내렸을 정도예요. 그리고 SNS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팬들이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 바로 받아쳐서 키배를 버리고 욕설을 퍼붓고 프로 선수로서의 품위가 전혀 없었죠. 베트남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딘박은 호불호가 갈리는 선수예요.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글렀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경기장에서도 거친 플레이를 자주 해서 옐로카드를 많이 받고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은 적도 있어요. 이런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 자체가 베트남 축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한국 같으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성이 문제면 대표팀에 못 들어와요. 우리는 선수의 인격과 팀워크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딘박이 이번에 한국을 껌이라고 부른 거예요. 아마 자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좀 잘한다고 착각한 모양이에요. 하지만 동남아시아, 리그와 아시아 톱 레벨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이기는 것과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 같은 아시아 강호들과 맞붙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딘박은 그 차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도발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도발이 우리 선수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오히려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봐요. 우리 선수들, 지금 준결승 패배 때문에 분하잖아요. 일본한테 연장전까지 가서 아쉽게 진 거거든요. 그 분함을 어디다 풀어야 할지 몰라서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선수가 대놓고 도발했으니
이건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우리 선수들, 이번 경기에서 눈빛부터 다를 거예요.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는 순간부터 베트남을 압도할 거라고요. 전반전에 2골 이상 넣고 후반전에는 추가 골을 터뜨려서 완벽하게 짓밟을 거예요. 딘박? 우리 수비수들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제대로 압박할 겁니다. 몸싸움에서 밀리고 볼 소유권을 하나도 못 가져가고 경기 내내 우리 선수들한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한국 U23 대표팀의 전력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K리그에서 검증된 실력자들도 많아요. 공격진에는 득점 감각이 뛰어난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미드필더진은 볼 배급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만능형 선수들이 포진해 있죠. 수비진도 탄탄해요. 체계적인 압박과 라인 컨트롤로 상대 공격을 원천봉쇄할 수 있거든요. 골키퍼도 믿음직스러운 선수가 지키고 있고요. 베트남은 어떤가요? 김상식 감독님이 열심히 가르치셨지만 선수들의 기본기 자체가 우리와는 차이가 나요. 체격도 작고 스피드도 우리만큼 빠르지 않고 기술적인 디테일도 부족해요. 전술 이해도도 한국 선수들에 비하면 떨어지죠. 물론 베트남 선수들도 열심히 뛰고 투지는 있어요. 하지만 축구는 열정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 경험,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베트남은 그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처져요. 경기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게요. 킥오프 휘슬이 울리면 우리 선수들이 바로 고강도 압박을 걸 거예요. 베트남 수비진이 당황하면서 볼을 빼앗기고 우리가 역습으로 바로 찬스를 만들 겁니다. 전반 10분 안에 선제골이 터질 거예요. 우리 공격수가 침투하거나 미드필더가 중거리 슛을 날리거나 아니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골이 나올 수도 있죠. 어떤 형태든 골이 나오면 우리 선수들은 더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베트남은 한 골 먹히면 당황해서 대형이 흔들릴 거예요. 딘박이 아무리 큰 소리 쳤어도 실제로 한국 선수들의 압박을 받으면 제 실력을 발휘 못할 겁니다. 우리 수비수 한두 명이 붙어서 밀착 마크를 하면 딘박은 공도 제대로 못 받을 거라고요. 설령 공을 받아도 바로 빼앗기거나 파울을 당할 거예요. 그러다가 짜증이 나면 거친 플레이를 하다가 옐로카드를 받을 수도 있죠. 전반전이 끝날 때쯤이면 우리가 2대0이나 3대0으로 앞서갈 거예요. 후반전에는 베트남이 어쩔 수 없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역습 공간이 더 많이 열리죠. 우리 선수들은 스피드를 앞세워 추가 골을 넣을 거예요. 최종 스코어는 4대0이나 5대0 어쩌면 6대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완벽한 대승이 될 겁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딘박이 뭐라고 할까요? 한국이 예상보다 강했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다음엔 더 잘하겠다. 이런 뻔한 변명을 늘어놓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기 전에 큰 소리 쳤다가 완패하면 그건 전 세계 축구 팬들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SNS에서는 딘박의 망언과 경기 결과를 비교하는 짤이 수도 없이 돌아다닐 거예요. 껌이라더니 씹어먹혔네. 매운맛 보여주겠다더니 매운맛 당했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김상식 감독님은 어떤 심경일까요? 자기 조국이 이기는 걸 보면서도 제자들이 참패하는 걸 보는 게 마음이 복잡하실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딘박한테는 따끔한 교훈이 됐으면 하실 거예요. 봐라. 내가 무시한 한국이 이렇게 강하다. 겸손해야 한다. 스승의 나라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 거라고요. 이번 경기는 단순히 U23 대회 3위를 가리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아시아 축구의 위계 질서를 확인하는 경기예요. 한국이 여전히 아시아 축구의 강호라는 걸, 함부로 도발하면 안 되는 나라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잘했다고 해서 한국을 넘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70년 넘게 쌓아온 한국 축구의 저력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우리 축구 역사에는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더 강하게 돌아왔죠.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어요. 한국은 16강도 못 간다는 예상을 깨고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조별 예선 탈락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갔죠.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데 익숙한 민족이에요. 딘박의 도발은 오히려 우리한테 선물이 될 거예요. 우리 선수들한테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으니까요. 만약 딘박이 겸손하게 한국은 강한 팀이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면 우리 선수들도 그냥 평범하게 경기에 임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도발했으니
이제는 완전히 짓밟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베트남 축구 팬들도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워야 해요. 자기네 선수가 한국을 껌이라고 불렀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똑똑히 봐야 합니다. 축구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하는 거거든요.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베트남은 그럴 실력이 안 돼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최강자일지 몰라도 아시아 전체에서는 아직 한참 모자라요. 한국 축구의 깊이를 베트남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유소년 육성부터 프로리그, 대표팀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말이죠. K리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리그 중 하나예요. 베트남 리그와는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고강도 경쟁 속에서 단련돼요. 축구 인프라도 비교가 안 돼요. 훈련 시설, 의료 시스템, 분석 장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베트남은 최근에 박항서 감독님과 김상식 감독님 덕분에 급성장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의 도움 덕분이에요. 자생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엎여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거인을 무시한다? 이건 정말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에요. 경기 당일이 되면 분위기부터 다를 거예요. 우리 선수들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경기장에 들어올 거고 베트남 선수들은 덜덜 떨면서 들어올 거예요. 특히 딘박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 쳤다가 망신당하는 건 선수 생활에 큰 오점이 되거든요. 우리 선수들은 경기 전 라커룸에서 감독님의 훈시를 들으면서 각오를 다질 거예요. 저 선수가 우리를 껌이라고 불렀다. 우리가 정말 껌인지 경기장에서 보여주자. 완벽하게 이겨서 다시는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경기장에 뛰어들면 평소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강렬하게 플레이할 거예요. 첫 태클부터 다를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베트남 선수들한테 강하게 몸싸움을 걸면서 주도권을 가져올 거예요. 볼 경합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고 세컨드볼도 전부 우리가 차지할 겁니다. 중원을 장악하고 측면을 장악하고 상대 진영을 압박해서 숨 쉴 틈도 안 줄 거예요. 베트남 수비수들은 우리 공격수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 선수들은 빠르고 영리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베트남 수비수들은 그 속도를 못 따라오거든요. 뒷공간 침투, 크로스, 개인 돌파. 다양한 루트로 공격을 퍼부으면 베트남 골문은 속수무책으로 뚫릴 거예요. 골을 넣고 나면 우리 선수들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딘박 쪽을 쳐다볼 수도 있어요. 이게 껌이냐? 는 표정으로 말이죠. 물론 노골적으로 도발하지는 않겠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딘박은 더욱 위축될 거예요. 경기 중반쯤 되면 베트남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의 고강도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지쳐서 움직임이 둔해질 겁니다. 반면 우리 선수들은 체계적인 체력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90분 내내 같은 강도로 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강점 중 하나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체력과 정신력이요. 후반전 막판에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베트남 선수들의 멘탈이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딘박도 고개를 푹 숙인 채 경기장을 걸어 다닐 겁니다. 자기가 한 마리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걸 뼈저리게 느끼겠죠. 경기가 끝나고 악수할 때 우리 선수들이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면 딘박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겠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딘박은 궁지에 몰릴 거예요. 기자들이 경기 전에 한국을 껌이라고 했는데 오늘 경기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변명을 늘어놓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인정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어느 쪽이든 창피한 상황이에요. 김상식 감독님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을 거예요. 제자인 딘박이 한국을 도발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 감독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축구는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말로 이기는 게 아니다. 선수들이 오늘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정도로 말이죠. 직접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은근히 따끔하게 지적하실 거예요. 이번 경기 결과는 베트남 축구계에 큰 충격을 줄 거예요. 우리가 아시아 강호가 됐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물론 베트남이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아직 한국, 일본, 이란 같은 아시아 전통 강호들과는 격차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겸손하게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 교만하게 큰소리치면 이렇게 망신당하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